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도 반담입니다. 제가 저번 주 한 주는 쉬었습니다. 녹화를 안 한 거죠. 네, 뭐 녹화를 안 한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하루 쉬는데 일요일 날, 저번 주 일요일은 제가 돌잔치를 갔어요. 뭐 누가 궁금해 하겠냐마는 그 후배죠. 나이는 후배인데, 네, 학교 후배인데, 저한테는 그 동생인데 멘토 같은 친구예요. 저한테는 뭐 스승과 같은 존재죠. 나이는 저보다 3살 어리지만 제가 참 스승으로 모시는 동생, 정말 제가 사랑하는 동생. 제가 친동생이 없거든요. 남자 동생이. 네, 여자 동생도 없지만. 그래서 또 이 친구는 친형이 없어요. 이 친구는 동생은 있고 친형은 없고, 저는 동생이 없으니까 형도 없네요. 누나는 있는데. 아무튼 뭐 대학교 때부터 친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친구입니다. 뭐 같은 과는 아니지만 동아리에서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참 그 거침없는 화법, 그리고 통찰하는 많은 지식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통찰력, 참 제가 존경하는 동생입니다. 만난 지도 한 25년이 됐네요. 벌써 아주 젊을 때 만나가지고 인연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이 친구는 저기 학교 선생입니다. 네, 저는 뭐 제가 뭐 하는지는 뭐 그 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죄송합니다. 이 녹화할 때 기침 소리는 유난히 잘 녹화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 그 돌잔치를 갔는데, 이 친구 장가를 늦게 갔어요. 굉장히 늦게 가가지고, 위에 저 딸이 있긴 한데, 딸하고도 이 둘째 이번에 돌잔치 했던 아들하고 터울도 한 8살 터울이 나네요. 걱정이 많아요. 지금 늦게 이 자식을, 장가도 늦게 갔는데 이 자식도 또 늦게 낳고 해서 고민도 많고, 이번에 돌잔치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가 뭐 큰맘 먹고 해서 저를 초대해서 갔습니다만, 돌잔치의 상황이 완전히 옛날하고 바뀌었더라고요. 돌잔치는 이제 뭐 지인들 다 불러가지고, 친척들 물론이고 결혼식처럼 이렇게 성대하게 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일단 규모가 작게, 그리고 친인척들, 외가나 친가 이렇게, 그러니까 외가 친가하면 안 되겠구나. 자기의 그 친가 쪽, 그리고 아내의 이제 친정, 이렇게 양쪽만 부르는 것 같아요. 저는 친인척이 아니지만 고맙게도, 영광스럽게도 초대받았습니다. 정말 기뻐요. 이 친구랑은 거의 뭐 친형제 같은 사이인데, 이 돌잔치에는 보니까 이 친구의 자기 그 친가 쪽, 그러니까 아내의 그 친정 쪽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는 저밖에 없어.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없다. 굉장히 영광된 자리였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이 후배랑 이 동생이랑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25년간 만남이 이어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고 의리는 피보다 진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그 외에 타짜에서도, 타짜 주인공이 뭐죠? 이름이 뭐지? 요즘 뭐 생각이 잘 안 나. 옛날 어른들이 왜 자꾸 그 시기 했는지를 알겠어. 곤이죠, 곤이. 금곤간리 할 때 그 아마 곤일 겁니다. 땅 곤자죠, 곤이. 정말 타짜 만화는 진짜 한국 최고의 만화야.
제가 어릴 때부터 허영만을 참 좋아했거든요. 허영만을 정말 얼마나 광팬이었냐면,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거의 집세기 신고 왔소이다. 그때부터 제가 광팬이었어, 허영만. 그리고 청소년이 들어가서 한 고등학생쯤 돼서는 오한강이라는, 물론 그게 연소작 관람 불가였는데 제가 그냥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덩치가 더 크고 해가지고 이 터널에서 녹화가 잘 안되는데, 아무튼 그 오한강에서 이 한국사의 비극적인 면을 만화를 만들어서 정말 감동이 컸어요. 그리고 타짜 만화는 이제 소장판을 전집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 사전인가요?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허영만 씨의 광팬. 허영만 씨가 전남 여수 출신이죠. 아까 그 말씀드린 동생도 이게 전남 그 광주 출신이에요. 저는 경상도고, 저는 뭐 진주 옆에 사천에서 태어났지만 나하고 자란 곳은 울산이죠. 이 동생은 전라도고 저는 경상도고, 제 제일 친한 친구도 전라도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 감정이 아니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떤 뭐 특정 지역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것에 자꾸 가스라이팅 되는 거야. 편견에 휩싸이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다. 자, 그 타짜 만화마저 얘기하겠죠. 거기에 고니가 사랑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은주인가요? 네,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또 사랑해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역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과의 자식이 하나 생기죠. 임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사랑과 성욕은 또 별개인 것 같아. 사랑과 성욕이 같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인간사가 또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차는 왜 가다마로 앞에 이 공간을 띄워놓는 건 뭐야 이거. 하여튼 신기한 차들이 많아요. 이렇게 정지선에 그냥 앞에 있으면 되는데, 아무튼 그 고니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이미 자식이 생겼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자식을 책임지지 않을 상황도 될 수 있는데, 고니가 어느 날 이 낚시를 하러 갔다가 물고기가 그 미끼만 빼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낚싯바늘을 이렇게, 미끼가 빠진 낚싯바늘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음이 생긴 것 같아. 무슨 의미가 있나? 자기가 뭔가를 사랑하고 뭔가 의욕을 가지고, 아마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시했던 것이 반드시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뭐 인생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게 있나. 그리고 두 여인한테 각자 편지를 보냅니다. 물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은주하고도 마음만 먹으면 지금 잘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혼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두 여인에게 각자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했던 은주에게는 여기까지가 인연인가 보다 라고 편지를 보내고 이제 헤어지자 이런 뜻이었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 자식을 낳았던, 역시 그랜저 운전 이상하게 한다니까. 나 이럴 줄 알았어. 비상등 끼고 뭐하니? 아니 차가 고장이 났으면 우측으로 대던가.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아니 고장난 것도 아니고 비상등 켜고 천천히 가는 건 뭘까요? 이 뭐지 이 사람. 죄송합니다. 좀 앞뒤로 가겠습니다.
저런 차들 뒤에 있다가 무슨 사고가 날지 몰라. 원래 이렇게 갑자기 차선을 많이 바꾸면 안 되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차 뒤에 있다가 무슨 사고가 날지 몰라요. 방어운전도 잘 해야 되니까 좀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다시 고니 얘기로 가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편지를 보냈죠. 뭐라고 보냈냐면, 사랑보다 중요한 게 의리라는 거죠. 아직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식도 낳았고 당신을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하죠.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물어요. 왜 자기랑 결혼하려고 하냐? 당신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지 않냐? 근데 왜 결혼하려고 하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고니가 이렇게 답하죠. 아직 사랑하진 않지만 당신과의 의리를 지키고 살고 싶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사랑은 변한다는 거지. 그 얘기도 해요. 사랑은 변한다. 사랑은 이 거짓과 같다. 마음이 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리는 변치 않는다. 그게 중요한 얘기지. 자, 아까 제 사랑하는 동생의 돌잔치 얘기하다가 의리까지 얘기하다가 타짜 얘기까지 갔습니다. 네, 의리가 중요한 거죠. 이 사랑하는 동생하고의 또 일화가 한 번 있는데요. 제가 급하게 돈을 한 3천만 원을 좀 필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담보도 없고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상황도 아니었고요. 이게 제1금융권은 웃긴 거야. 이게 공무원이면 또 제1금융권에서 쉽게 대출이 나오겠죠. 그게 아니라면 자산이 많거나 아니면 담보를 잡힐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담보를 잡힌 물건이나 자산은 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면 돈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가 그렇게 쉽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서울이 대단한 게 아니고 서울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아니고 자리를 잘 잡은 것 뿐입니다. 이런 거지.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집이 한 채 있었어. 근데 가만 놔뒀더니 집이 가격이 올라가네. 그건 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집을 담보로 예를 들면 집값이 한 5억이 된 거야. 크게 할까요? 한 10억이 된 거야. 네, 그래서 10억이 됐으면 한 80%까지 대출이 또 가능한 거야. 그 집을 담보로. 그래서 한 8억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또 집을 사는 거예요. 이제 재개발될 곳 이런 곳에 또 집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집을 사가지고 또 그 집값이 또 올라가고 그 집값에 의해서 또 대출을 빌리고 또 그래서 다른 데다가 또 집을 사고 이 지랄을 해왔던 거지. 아유 대단한 거라고. 그러면 서울이 그렇게 집값이 오르게 된 것은 다 누구 덕분입니까? 누구 덕분이긴 지방 사람들 덕분이지. 저처럼 이렇게 서울로 전부 다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살려고 다 모이다 보니까 경매처럼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경매의 원리 알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살려고 하니까 올라가는 거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득이야. 그게 대단한 것처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후배한테 바로 얘기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1금융권도 알아봤더니 3천만 원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알아봤더니 이자가 너무 비싸.
아, 또 이거 돈 많은 사람한테는 이자를 또 깎아준다니까. 참 빈익빈 부익부죠. 아이고 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에, 그때 제 고민을 들었던 이 후배가, 이 동생이, 형 내가 대출을 빌려줄 테니까 형이 대출금을 갚아 하고, 사실 이 친구가 돈을 빌려준 거죠. 대출을 받게 해준 거죠, 자기 이름으로. 와,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건 친형제도 못하는 일이야. 친형제가 뭐 돈이 많으면 할 수 있겠지만 친형제가 어려우면 못하니까. 근데 이 친구는 저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대출이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물론 제가 착실히 다 갚았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감동이야. 그 친구랑은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얘기를 하려면 오늘 뭐 그 친구 얘기로 다 채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식상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 늦게 낳은 이 아들 돌잔치에 가서 제 막내딸을 데리고 갔거든요. 혼자 갔으면 가는 중에 이게 경상도 반담을 찍으면서 갔을 건데, 막내딸이랑 둘이 가가지고, 옆에 사람이 있는데, 이게 딸이 있는데 이렇게 녹화하기가 뻘쭘하지 않습니까? 이게 혼자 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잘 꺼내는 거지, 옆에 뭐 누가 있으면. 저번에 한번 제자 태우고 얘기해 봤는데 이게 녹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목소리만 잘 나오고. 그래서 원래 뭐 경상도 반담의 정체성은 혼자 떠드는 거니까, 오늘도 일부러 이쪽 길을 왔습니다. 오, 타스만 등장. 야, 너는 진짜 망둥어 에디션이야. 현대 기아의 디자인의 기조는 그거죠. 시메어 디자인. 디자이너들이 조금 그게 특이합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디자이너들을 좀 알아요. 가보면 저기 남양연구소에 있거든요. 일단 복장이 달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현대자동차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유니폼하고 관계없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디자인 팀이야. 딱 보면 알아요. 야, 디자인 팀이구나. 다르다니까. 옷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평범한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이 안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들한테는. 아마 이것저것 디자인을 참고하다 보니까 희한한 디자인으로 빠진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새로운 것을 좀 표현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좀 뭐 뺏겼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요. 그리고 뭐 뺏기는 것도 있겠죠. 순수한 창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도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다 모방이죠.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다. 아, 요즘 그 모방하니까 생각나는 게 중국 제품. 얼마 전에 그 이제 선풍기, 손에 드는 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중국산이던데 3,000원 밖에 안 하던데, 와,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와, 그런 걸 3,000원에 팔 수 있다니. 정말 우리나라 같으면 최소한 2만원은 줘야 될 것 같던데, 품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디자인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제 저 KGM인가요? 쌍용 자동차 말이죠. KGM이죠 지금. 거기서 거의 뭐 체리 자동차랑 협업을 하는데, 이건 뭐 중국 차라고 해서 깔 일이 아니야. 그 체리에서 나온 거기 V 뭐죠? 아이 몰라. 코란도가 그걸 이제 바탕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아, 디자인이 현대 기아를 이미 제꼈어. 현대 기아는 스스로 무너진 것 같아. 이 사람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좀 만들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쯤이면 차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이것저것 전자장치 다 떼고 정말 기본적인 기본에 충실한 좀 싼 차를 한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2천만원 미만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중국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렇게 차를 만들고 있어서 가격 할인을 할 수 있겠지만, 한국도 기본 사양에다가 수동 모델 만들고 하면 되지. 뭐 수동 면허 없으면 수동 면허를 따든가. 수동 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차를 운전한다고 나와가지고 그냥 운전도 못하는 것들이 그냥 개판으로 만들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옥동자, 이 뭐야 이거? 이거 애매한데? 운전도 못하는 것들이 잘난 척 하기는 뭐 이런 거. 옥동자의 멘트. 여기 왜 이렇게 혼란스럽죠? 저 차는 왜 저기에 서 있는 거며? 저 뒤에 또 길 막고 있는 건 뭐며? 야, 이거 완전 카오스인데? 저거 봐, 저 운전 희한하게 하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저 택시 저 뭐야? 똥자바리를 빡짝 올려서 그렇지. 옆으로 대서 비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개념 없는 것들아. 운전도 못하는 것들이 그냥 개판을 만들어 도로를 아주. 이러니 사고가 나는 거지. 무슨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나냐? 하여간 그냥 어이가 없다니까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고율을 줄이려면 과속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구간 단속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학교 근처에 30km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모두 다 수동 면허를 따게 하면 돼. 그럼 사고율은 내가 볼 때 한 90%는 줄어든다. 무슨 에버랜드 범퍼카 운전하듯이 해가지고 운전면허를 주고 자빠졌어. 이게 운전이 장난이야 이게? 사람 목숨이 걸리는데? 근데 수동면허를 오직 수동면허만 따게 하면, 장애인 빼고,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차가 안 팔려요. 운전 못하는 호구들도 다 뛰어나와가지고 차를 사야 되잖아. 차가 안 팔리니까 이러는 거야. 경제적 원리로 다 연결된다니까요. 정치도 마찬가지. 가만 들여다보면 다 그냥 돈의 원리야. 뭐 민주진영 이래가지고 이놈들도 보면 사실 정권이 뭐야고 국힘당이 하거나 뭐 민주당이 하거나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사람들 생활 뭐 나아진 게 특별히 있나요? 정치 때문에? 없어. 특별히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이 정권 갔다 저 정권 갔다가 걔들은 그냥 뭐 투쟁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하는 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진짜 국민을 위한 공화주의죠. 함동균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에 공화주의가 제대로 전착된 적이 없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냥 권력과 투쟁의 역사야. 정치가 투쟁의 역사. 아니 정치랑 투쟁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투쟁을 통해 정치 권력을 얻었으면 이제 얻은 정치 권력은 민중과 대중을 위해서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투쟁을 한 사람들은 정치를 할 사람들에게 패권을 넘겨줘야 돼요. 모든 것을 자기가 투쟁을 통해서 얻었으면 이제 그것을 정치하는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지. 근데 계속 투쟁한 사람들이 정치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을 만든 분이 그 다음 후세가 2세 3세가 4세가 막 경영을 역시 선대처럼 창업주처럼 잘 할 거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넘겨주잖아. 자기 재산이라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뭐 2세가 말아먹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많잖아요. 2세 3세가 막 말아먹고.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 재벌이라는 말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용어인데 근데 앞차는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오늘 뭔 날이에요? 이건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제가 볼 때는 안 가는 거야 했더니 바로 빠지네. 들었나 본데. 재벌 1세 2세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3세도 괜찮은 분들이 있어. 1세가 창업주였으면 2세대는 이제 그 창업주 아버지를 또는 어머니를 보고 이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만큼 그 과정을 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3세부터는 좀 아닌 것 같아. 물론 저 뭐 이재용도 3세고 잘하고 있죠. 현대는 잘하고 있긴 한데, 현대는 할 말 많지만, 현대자동차 그래도 이만큼 성장한 게 어딥니까? 노조는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뭐 깊은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니, 할까요? 여러분 다시 나올까요? 하여튼 이 문파 패거리들은 그냥 무슨 정치가 사유화 돼가지고 말이야, 사유화 종교화 돼가지고 공화주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늘 투쟁으로 보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누가 해먹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해먹으면 으쌰으쌰. 돈의 관점으로 넘어가면 그게 다 이해가 돼요. 경영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듯이 정치도 정치를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지금 투표 이제 곧 실시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그래서 그 홍보물이 왔더라고요. 홍보물 그 책자가 너무 두껍던데. 그거 인쇄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그거 오면 제대로 보지도 않잖아요. 사실 이거 돈 낭비란 말이야.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냥 이 모바일로 보내주면 안 됩니까? 그럼 어플을 깔라고 하면 어플을 안 깔 거 아닙니까? 어플을 깔고 깔 때마다 1,000원씩 주면 되잖아. 어플을 깔면 뭐 1,000원. 홍보물 그 다 보고 나면 홍보물 볼 때마다 하나씩 500원씩 이렇게 주면 그 홍보물 나온 사람들 다 검색하고 확인하고 그러면 또 뭐 마무리되면 한 사람당 한 5,000원 정도 또는 뭐 10,000원 정도 돌아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홍보 책자 만드는 게 돈이 더 들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아직도 이 구태의연한 이렇게 집에 우편물로 날라오면 사람들이 안 봐요, 제대로. 저는 꼼꼼히 봅니다. 어느 놈이 이거 저 나쁜 죄를 지었을까? 어느 놈이 또 재산을 이게 숨기고 있을까? 투명한 인간은 누굴까? 뭐 일단 뭐 당을 여러분들은 주로 보시겠지만 저는 당도 봅니다만 사람의 이 개개의 그 성과라든가 뭘 해왔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게 적합할 것인가, 뭐 구청장이면 누가 구청의 일을 잘할 것인가, 이런 걸 조금 면밀히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 책자를 저는 자세히 봐요. 근데 대부분은 안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어플을 만들어서 정치 모바일 그렇게 한 번씩 검색하고 찾아보고 할 때마다 돈을 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 간단한 걸 왜 못하지?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게 돈을 한번 선거 치를 때마다 엄청난 뭐 몇 조 단위의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성과도 없잖아 이거. 그 출산 장려 할 때도 그냥 뭐 어디로 돈이 다 나간 거야. 뭐 성과도 없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그 돈을 그냥 그 쓸데없이 막 이 공무원 뭐 공무직 만들어 가지고 돈을 나눠주는, 그게 막 돈을 쓰고 홍보하는데 돈을 쓰고 하는 것보다 실효의 정책을 취하라니까요. 몇 조를 날리고도 출산 장려가 된 게 없어. 그럼 뭘 했냐 찾아보면 뭐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런 거에만 돈을 쓴단 말이야. 멍청하게 직접 주란 말이야. 직접 출산해서 직접 주면 뭐 1인당 5천만 원이면 충분히 줄 것 같더라고요. 그 돈으로 오히려 더 적더만.
거의 뭐 1억 가까이 준다 하더라도 비슷한 이게 성과가 비슷한 예산이 드니까 예산도 조금 아낄 겸 해서 1인당 5천만 원 정도로 줘야 되는 게, 그럼 뭐 출산율 금방 올라가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런 정책을 얘기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조폭들, 요즘 그 조폭들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전두환 때는 이런 조폭들이 길을 못 폈어요. 뭐 누굴 찬양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때는 그랬다고. 왜냐하면 조폭들 싹 다 잡아가지고 몸에 문신하고 불량한 놈들, 심지어 뭐 껄렁거리는 고등학생까지 잡아갔으니까 그건 좀 너무했죠. 너무한 게 아닌가? 지금으로 따지면 너무한 것도 아닌 것 같네. 하여튼 그 껄렁거리는 놈들 다 잡아가지고 삼청교육대 만들어서 혼쭐 냈지 않습니까? 그 일 이후로 우리나라의 조폭은 뭐 마피아나, 미국의 마피아나, 일본의 뭐예요? 일본의 조폭 이름 뭐지? 중국은 흑사회고, 일본은 뭐야? 야쿠자. 좀 크지 않게 된 거지. 그리고 일본은 그 뒤로 또 방법을 잘 찾았더만요. 한번 이 조직폭력에 가담되고 한 인간들은 다시는 사회생활을 못하겠고 아주 철저하게 박살을 내더만. 이제 우리도 그러한 정책을 한번 만들 때가 됐는데, 제가 잠깐 끊었다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재미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